그런데 대야에 물을 받아서 간단하게 조경만 하더라도요, 딱 한 달만 하면 우리 몸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요, 목욕탕에 갔대요. 그래서 뜨거운 탕 속에 탁 들어가서 아버지가 아이고 시원하다 하니까 아들이 물에 담궈보고는 뜨거운데 왜 시원하다고 하느냐고 아빠는 거짓말쟁이라고 했다는 우스개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뜨거움을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물의 온도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시원하다고 하는 것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까 막혔던 혈액순환이 뚫리면서 개운한 느낌이 드는 걸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에 몸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담그는 탕유욕은 혈행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때 반신욕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집에 욕조가 없으면 할 수가 없고 또 자주 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런데 대야에 물을 받아서 간단하게 조경만 하더라도요, 딱 한 달만 하면 우리 몸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은 조격이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지와 함께 제대로 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주의점까지 알려드릴게요. 조격을 꾸준히 하면 이런 점이 달라지는데요. 자, 첫 번째는 굳은 살이 없어집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 생기는 이유는요, 발을 디딜 때 체중이 특정 부위에 실리면서 하중으로 인해서 압박이 되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유난히 발바닥이 거칠고 굳은 살이 잘 생긴다면 이것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발바닥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조격을 자주 하면 좋은데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행이 발끝까지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질수록 아기 발바닥처럼 보드라워져요. 단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조격을 오래 하면요, 발이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은 이따가 나오는 내용을 꼭 참조해 주세요. 두 번째로 제가 진료실에서 조격을 가장 많이 권하는 분들이요, 혈압이 높은 분들입니다. 조격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여러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압 약을 먹어도 반응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중년 여성의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혈액을 밀어내는 그 힘인데 발끝까지 가는 혈행이 원활하다면 우리 몸에서 혈압을 불필요하게 높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고혈압의 조격이 좋다. 그런데 반신욕이나 몸 전체를 담그는 탕욕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해요. 자, 세 번째, 스트레스가 많으면서 숙면을 잘 못 취하는 분들께도 조격이 천연 수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하면서 밤에 잠을 너무 잘 자는데 이제 발 시려워서 맨발 걷기도 못하고 어떡하죠? 걱정하는 댓글들을 요즘 제가 보았는데요. 조격하세요. 제가 예전에 불면증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심부열, 뇌의 온도가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몸속의 심부열은 손과 발로 발산이 되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조격을 하면은 말초 쪽으로 혈관을 열어서 열이 발산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숙면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카톨릭대 간호과 대학에서요, 65세 이상의 노인 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요, 한 그룹은 주 3회 잠자기 1시간 전에 조격을 하게 하고 대조군하고 수면을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조격을 한 그룹의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평균 44분 증가하고요, 꽤 높아졌죠. 그리고 심부 체온 온도도 조격을 한 지 1시간 지난 시점에 대조군하고 비교해서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수면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이 외에도 조격은 말초 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겨울만 되면 살이 한 2, 3kg씩 찌는 분들 집에서 조격을 매일 꼭 해보세요. 대사를 원활하게 유지시켜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도 모르게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께도 참 좋은데요. 따뜻한 물에 손이나 발을 담그면 몸이 이완되면서 기분이 참 편안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느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접촉했을 때 실제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흥분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휴식하고 이완할 때 흥분하는 신경이라서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낮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의 흥분도가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부교감신경을 끌어올려주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족욕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에 샤워 다 하고 다 씻고 잠옷 입은 상태에서 쉬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요. 잠자기 1시간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먼저 물의 온도는 한 38도에서 40도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온도를 직접 재기가 어려우면 뜨거운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감을 잡아주시면 돼요. 대야에 물을 받아줄 건데 양은요, 발목이 잠길 정도로 받아주면 되는데 대략 그 대야 바닥에서 한 2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TV를 보면서 혹은 뭐 책을 보시면서 양 발을 15분 정도 따뜻한 물에 담그고 계세요. 족욕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땀이 날 정도로 체온이 올라가 버리면 신경을 너무 흥분시켜서 수면을 오히려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땀이 나기 직전까지만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예전에요, 제가 다이어트 요법으로 무릎까지 담그는 가탕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이때는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그고 호흡이 막 빨라지게, 그리고 땀을 내서 운동 효과하고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알려드렸었고, 지금 알려드리는 족욕은 운동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이완 효과를 보고자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족욕을 마치면 마무리가 중요한데요. 발가락 사이사이 물기를 잘 닦아줘야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 크림을 바르는데요. 오늘 하루도 여기저기 다니느라 수고했다, 아끼는 마음으로 발을 쓰다듬듯이 하면서 크림을 발라주면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기분이 들어요. 간혹 물에 담그지 않고 건식으로 해도 좋을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건식보다는 물에 직접 발을 담그는 습식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족욕할 때 이완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불면증이 있는 분들, 자율신경失調症이 있는 분들은 시도해 보세요. 아로마 오일을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욕물에 라벤더 오일 같은 천연 에센셜 아로마 오일을 한두 방울 톡 떨어뜨려서 하면은요, 부교감 신경이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릴렉싱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사항도 있어요. 족욕이 좋다고 해서 20분 이상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하지정맥류나 다리에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사우나에서 찜질하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을 더 확장시키고 정맥의 탄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당뇨가 심하게 있거나 또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서 물이 뜨거운지 아닌지 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온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서 족욕 후에 바로 갑자기 탁 서버리면 어지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특히 어르신들 조심하시고요. 사실 족욕은요, 온도나 시간 가는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본인 상태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족욕을 하더라도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15분이 안 됐더라도 바로 중단하셔야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하실 때도 시간을 좀 단축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족욕은 발 쪽, 말초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굳은 살을 없애고 고혈압을 조절하고 또 심부혈을 떨어뜨려서 깊은 잠을 자게 하고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매일 저녁 족욕을 꾸준히 해보셨으면 하고요. 주의해야 할 분들도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해요. 올해도 정나라와 함께 슬기로운 식시생활 하시고요.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콘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 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지상담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